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 이른바 복비라고 하죠.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복비는 현재 900만 원가량입니다. 집값도 이렇게 비싼데 이 복비까지 돈 1,000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3가지 안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비례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도 부담이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현재 실행 중인 중개 보수는 매매 가격 기준 총 5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일정 요율을 곱해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요율 기준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은 0.5%, 2억에서 6억 원 미만은 0.4%, 6억에서 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0.9%를 적용해 중개 수수료는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매매 가격 7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0.5% 요율을 곱해 중개 수수료는 350만 원이 듭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은 11억 원을 돌파했고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 원 선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돈 1,000만 원 정도가 중개 수수료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 매매를 시도할 때 1,000만 원 정도 더 염두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정부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에 대한 인하율을 적용하고 최대 상한율을 0.9%에서 0.7%로 내리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게 중개수수료 1,000만 원 시대라고 해도 무방한 게 지금 중위가격이 서울이 11억 원이 넘어가니까 0.9 곱하면 1,000만 원 됩니다. 아파트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 가격에 1,000만 원 지금 더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수수료 관련 개편 토론회 열렸다고 하는데 윤곽 드러났습니까? 어떤 내용 나왔어요? 네, 정부가 수요자들의 부담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가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1안은 거래금액 2억 원에서 12억 원의 상환율을 0.4%로 정하고 12억 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자는 내용입니다. 2안은 2억 원에서 9억 원의 상환율을 0.4%로 9억에서 12억 원은 0.5%, 12억에서 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9억 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한 겁니다. 마지막 3안은 2억에서 6억 원까지 0.4%, 6억에서 12억 원까지 0.5%, 12억 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3가지 개편안 중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는 매매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개보수 상한액은 2안이 720만 원, 1안과 3안이 840만 원입니다. 2안이 1안과 3안보다 120만 원 저렴한 겁니다. 9억 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에는 1안이 360만 원, 2안과 3안이 450만 원으로 1안보다 90만 원 비쌉니다. 3안은 다른 안보다 저렴한 가격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은 지금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흔해지다 보니까 중개수수료가 지금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는 해석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저렴해진다고요? 네, 임대차 중개수수료 역시 3가지 개편안에 따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월세 중개 보수가 매매 중개 보수를 역전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설계 목적이 있습니다.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가격 구간에서 보수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먼저 1안은 최대 상한요율을 0.8%에서 0.6%로 낮추고 3억에서 6억 원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아집니다. 1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2안은 1억 원에서 9억 원까지 0.3%, 9억에서 12억 원은 0.4%, 12억에서 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상한을 적용합니다. 2안이 확정될 경우 9억 원짜리 임대차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절반인 360만 원으로 저렴해집니다. 3안은 1억에서 6억 원까지 0.3%, 6억에서 12억 원까지 0.4%, 12억 원 이상 0.6%로 낮아집니다. 정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추진에 대해서 공인중개업계 지금 반발도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논의를 이어왔는데요.
공인중개업계는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 가지 개편안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 정부는 이 안에 대해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4만 수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 앞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 시위 현장에서 고가주택 기준 9억 원을 상향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9억 이상 요율을 낮추는 4만이 우리 입장과 가장 근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중개수수료가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개사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적당한지 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율할 뿐 아니라 대출알선, 이사 안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한번 보여주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성공보수라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계약까지 가지 못하면 보수가 하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정부가 국토부와 있는 이 안을 최종 결정한다면 대선 전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 회장은 최종안이 4만 수준이면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지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값 폭등을 야기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업계는 국토부와 청와대, 국회, 민주당사 등 앞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고 국민과 관련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중개수수료 덩달아 올라갔고요.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된 겁니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진정에 나섰더니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정부가 중개업계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투쟁 의지도 함께 밝힌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1, 2, 3안 가운데 어떤 안을 최종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